안녕하십니까. 예,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황장수와 김성진 박사님의 메디칼 세상. 오늘은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그렇지만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게요, 지금 방향제하고 탈취제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페브리즈라든지 이렇게 옷에 이렇게 뭐 고깃집 같은 데 가면 냄새 나면 뿌리거나, 네. 전날 뭐 술 먹고 냄새가 나면 아침에 그거 뿌리고 오기도 하고, 네. 또 집에 뭐 손님이 올라 그러면 우리가 뭐 집을 문을 닫아 놓고 뭐 음식도 하고 이러니까 집안에서 남집에 가면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 올 때 방향제 뿌리고 신발장에도 뿌리고 뭐 옷장 같은 데도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뿌리는 방향제와 탈취제에도 이번에 옥시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뭐 유해 독성 물질이 일부 들어있다, 뭐 이런 네.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와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다 안전하다고 이렇게 고장에 예. 글이 다 써져 있었는데 그걸 믿고 다 생활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생활용품도 의약품 외품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좀 철저한 규제가 필요해서 국민 건강을 좀 지켜야 되겠죠. 지금 보면 의약품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건강식품이 있고, 네. 의약부 외품이 있고, 네. 이제 생활용품이 있는데 이 그렇죠.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바로 그 의약품입니다. 이 의약품은 한번 개발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우선 동물 실험을 거쳐야 되고요. 그 동물 실험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환자들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 시험을 거치고 나서도 그 약이 실제로 쓰이는 경우가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만큼 의약품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이 아무리 큰 회사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의약품에 비해서는 규제가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가장 안 좋은 의약품이 가장 좋은 건강식품보다 좋다고 말할 수도 있죠. 안 좋은 의약품은 검증이 됐는데, 예. 건강식품은 검증해서 좀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좀 훨씬 예. 기준이 약하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면은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의약부 외품입니다. 치약이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옥시 같은 것도 생활용품에 포함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인체에 깊숙이 들어가는 물품이기 때문에 의약부 외품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겠는데요. 네, 의약품은 그 지금 식품의약청 네, 거기서 검사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식품은요. 건강식품은 그것도 보건복지부하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의약품에 비해서는 훨씬 규제가 약합니다. 규제가 약합니까? 네. 그럼 의약부 외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의약부 외품도 상당한 규제가 있긴 있는데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에 비해서는 규제가 좀 약하죠. 이것은 인체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고 치약같이 간접적으로 인체에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가 약하지만 생활용품에 비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머리에 그러면 바르는 탈모제 같은 것도 의약부 외품입니까? 탈모 방지제겠죠. 예, 탈모 방지제. 탈모 탈모 방지제. 예, 탈모제 하면 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대머리 되죠. 예, 예. 탈모 방지제 같은 거는 또 약품이 있고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샴푸 같은 거는 의약부 외품으로 되겠죠. 예. 생활용품에 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원래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예. 이게 원래 고혈압 방지약으로 나온 약이에요. 예.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우연히 쓰다 보니까 머리에 이제 털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한 약들이 상당히 의료계는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또 비아그라 같은 예, 경우죠. 그것도 뭐 심장에 그거를 좋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런 약효가 발견이 된 거죠. 비아그라는 의약품이죠. 건강식품 아니죠. 그건 의약품이죠, 비아그라. 예. 그래서 의사 처방 없이는 그건 드실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탈모 방지제 같은 것도 분명한 의약품에 포함되고요. 그거는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비교적 안심해서 드셔도 됩니다. 요즘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뭐 정력제라고 하면서 그 의사 면허가 아닌 뭐 네. 다양한 형태의 그 정력제 같은 이런 부분을 팔지 않습니까? 다 의약품입니까? 그 국산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정력제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정력제는요, 담배 끊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그 담배를 끊으면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다 끊으세요. 이제 우리 그 한국 남자분들 특히 이제 옛날에 묽게 예, 해구신. 해고신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씨가 마른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대체하는 게 이제 비아그라나 그런 건데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금연이죠. 또 금주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게 제일 좋고요. 그건 뭐 돈도 들지 않고 또 오히려 돈을 더 벌 수가 있겠네요. 예. 금연을 하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좀 빠졌는데요.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렇게 탈취제나 방향제 같이 스프레이로 분사하는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졌는데 여기에 보면 페브리즈 섬유 탈취제에 포함된 제4급 암모늄 클로라이드, 암모늄염이라고 부르는 네. 부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4급 암모늄염은 살균, 보존력, 소독력이 있어서 소독제와 탈취제에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옷 입고 이렇게 가면 이 고기 기름이 튀기도 하고 옷에 뭐 음식물 찌꺼기가 묻기도 하는데 그걸 페브리즈로 이렇게 뿌리고 나면 그런 게 좀 덜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뿌려놓고 걸어놨다가 다음날 입고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입고 습게 가는 부분을 집에서 또 뭐 차에서 막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정부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요. 방향제, 탈취제,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거의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생활용품은 어디서 테스트를 올려야 합니까? 환경부에서 검사를 합니까? 생활부는 환경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우리 주위에 이 모든 향수나 이 방향제 같은 게 사실은 다 석유에서 비롯된 거죠. 석유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예. 원래 우리 향수란 것은 장미꽃이나 이런 것들 자연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해요. 허브, 뭐 예, 장미꽃 같은 데서 그래서 값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향수를 뿌리기 위해서는 왕족이나 귀족들 외에는 뿌릴 수가 없었죠. 예. 이게 이제 석유 덕분에 많이 대중화되었지만은 그 대중화된 이면에는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활용품에서 좀 의약부 제품으로 좀 올려서라도 이번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석유 제품에다가 인공 방향제나 탈취제를 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이 방향제 탈취제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참고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뿌리는 그 방향제 탈취제 끝에다가 라이터를 갖다 대면 네, 뭐 하얀 방사기처럼 예, 다 맞아요. 이렇게 불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 실험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실험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이 사태의 책임이 국회에서 이제 환경부 장관을 뭐 네. 사과하라 했는데 환경부 장관이 2013년 3월부터 대통령과 임기를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권의 책임이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건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네, 90년대 초중반에 한국에 원래 그 OCI라는 회사가 동양 무슨 종합화학인가 하는 회사가 옥시를 했다가 이걸 이제 영국계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했죠. 옥시를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영국 회사가 인수를 해서 이제 옥시의 본사가 영국이 돼버렸는데 네, 그 이후에 각종 이 대형 마트라든지 할인 판매점이 PP 상품이라고 비슷한 걸 카피해서 만들고 네, 또 무슨 뭐 또 어떤 회사들은 그 뭡니까 저 유기농 또 네. 무슨 가습기 살균제라 해가지고 또 카피해가 만들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11년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 부전을 갖다가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 입원이 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대학병원에서 보고를 해서 이 사실이 처음 드러났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거에 무슨 그 사안에 대해서 아시는 것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중환자실에서 발견이 되었죠. 저도 흉부 심장 혈관 외과 의사이므로 이제 폐 질환에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볼 때 그 발견을 참 우수하게 잘하신 거예요. 예. 이 보통은 폐가 섬유화되면은 바로 이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는데 대부분 한 반 정도에서는 반응을 합니다. 예. 이 경우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소아호흡기 내과 선생님인데 그분 뭐 실명을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홍 교수님이라고 하시죠. 그분께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대학병원을 다 연락을 한 거죠. 또 개인은 1차 의료기관에도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일단 이런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바로 3차 병원으로 이송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원인을 밝혀내는 거를 역학이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환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아쉬운 분이 많겠지만 같은 의사로 볼 때는 사실 이 정도로 발견한 것도 굉장히 그분의 공이 커요. 기적적으로 빨리 한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예의주시했다가 약을 치료해도 기존의 약에 듣지 않는 맞습니다. 새로운 정도의 폐질환이 나오고 예. 폐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예. 이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지 하면서 예. 그 속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면서 통계를 내서 발견한 거겠습니까? 거죠. 이렇게 발견하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증명이 된 거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슬픈 사실이죠. 1차적으로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지 못해가지고 발견은 잘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본부에서도 좀 늦게 발견하지 않았냐는 질타도 있지만은 전문가로서 볼 때는 적절하게 발견을 잘했고 제일 아쉬운 점은 이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허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PHMG라고 부르는 폴리 헥사 메틸렌 구아니딘. 그래서 이제 앞제 한자씩만 해서 PHMG라는 물질인데요. 이게 이게 들어간 상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게 독성이 분명히 있는데 배나 그렇게 판매하게 되는 경위를 보면 사실상 이런 게 들어간 물질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은 한국에서만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정부의 발행 관보에 따르면 PHMG가 1997년 이 환경부 심사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PHMG라는 물질이 유해 물질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98년부터 문제가 됐는데 이미 한국에는 97년에 이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살균제 시제품 출시가 2000년 10월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루어지는데 2011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중단되기까지 10년 넘게 이 PHMG가 들어간 물질이 규제를 받지 않고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거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생식독성 실험, 즉 임산부의 태아에 유해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독일에 이걸 담당하는 환경부서가 생식독성 실험을 해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2달 만에 이걸 못 팔게 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국의 레킷 지금 옥시를 인수한 회사는 본사라고 하는 원래는 한국 제품이었는데 영국에 인수가 된 겁니다. 2001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해당 제품이 옥시가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KC 마크도 받았고 정부에 뭐 한마디로 괜찮은 물건이다라는 인정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97년 환경부 심사 통과 이후 98년 외국의 그 유해 물질 보고서가 있었는데 PHMG에 대해서 그냥 그때부터 정부가 KC 마크까지 줘가 계속 팔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에 PHMG가 인체 사용이 금지된 농약에 쓰이는 물질로 판명을 받아서 호주에서는 흡입용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게 어떠한 제재도 없이 딱 보면 혹시 PHMG가 들어갔다고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팔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허술합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환경부나 생활용품에 대한 이 검사가요? 허술하지 않다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허술하게 된 거죠. 참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국민안전처가 생겼듯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이번에 또 국회에서도 국민안전처에 대해서 또 질타가 있었죠. 그래서 통합적인 사령탑 하에서 이런 국민 건강과 관계된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완화에도 정도가 있고 더욱더 안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꼭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요즘 뭐 정부가 규제 프리존을 만드니 어쩌니 하는데요. 규제는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민의 목숨이나 안전,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모자라지가 않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걸 갖다가 팔아서나 그걸 해서 이득을 보는 회사들이 환경분담금처럼 돈을 내게 해서 그 테스트 안정성 실험을 갖다가 철저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요번에 그 사건도 그 영국 본사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1년에 20억이라고 하셨죠. 아니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 전체가 예. 1년에 20억이고 10년 동안에 팔렸으니까 네. 1년에 한 60만 개 팔렸대요. 그럼 그리고 1년에 한뭐 600만 개 팔렸는데 네.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한국의 사탕 시장보다도 작죠. 더 작은 규모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것만 보더라도 이 건강과 관련된 시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단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네. 20억을 벌기 위해서 국민 전체가 망할 수가 있고 또 나라 전체가 이미지가 추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규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평소에 저도 이게 폐가 좀 안 좋아가지고 환절기나 황사가 있으면 기침이 끊이지 않고 나오거든요. 네. 그럼 우리 저 이상으로 노약자들 중에서 특히 폐가 몸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폐에 질환이 있는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옥시 같은 가습기 살균제를 먹고 이미 돌아가 버렸어도 네. 그걸 뭐 검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저는 부지기수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옥시 사건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섬유와 밝혀진 분들만 한 2,000 몇백 명쯤 되고 그 외에 알 수 없는 숫자는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습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 가습기라는 것은 원래 제가 흉부외과 전공을 할 때 이 목을 뚫어놓는 수술을 합니다. 이제 위로 숨을 못 쉴 때. 예, 그러대요. 네. 목을 뚫 때요. 예.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코로 숨을 쉬면은 가습기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코 내에 자연적인 가습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입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는 코로 숨을 쉬는 게 훨씬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겁니다. 예. 코 안에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습이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목을 뚫어놓으면은 그런 기능이 없어지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습을 하는데 이제 가습기가 무조건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참혹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가 뭔지도 모르고 가습기에 쓰는 물이 오염돼서 그것이 폐에 흡입되기까지 이 소에 들어갈 때 살균을 해야 되고 그래서 태아나 신생아들 보호해야 된다고 가면 뭐 애들 말입니다. 산부인과 가면 전부 가습기 틀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안에 가습기 살균제 엄청 넣어놨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도대체 아프리카도 아니고 한국에서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가? 2006년에 전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애들이 죽어갔는데 신생아들이 네. 노무현 정부는 이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씨였다는 거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요. 앞에 DJ 정권에서 KC 마크 준 거 못 걸러낸 거 노무현 정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느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제도적인 맞습니다. 문제가 강화돼야 안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2012년에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안전하다고 허위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옥시하고 홈플러스 등의 네 곳에 과징금 5,200만 먹였대요. 네. 근데 지금 보면 2006년에 홍수종 서울 아산병원 교수 등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특정을 해서 심각성을 이미 또 알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이제 그 홍 교수님이 아까 말한 이제 홍수정 교수님인데 이제 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원인을 거의 밝혀낸 거죠. 질병본부에 연락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5년이 지났어요. 예, 2006년에 첫 보고를 임상 보고를 예, 했는데 예.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시스템도 고쳐야 되고 제발 좀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여가지고 국민 건강에 큰 힘을 좀 기울이면 좋겠어요. 물론 전문가의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이미 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양심적으로 일을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전문가의 말을 믿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좀 이것을 감안해서 좀 훌륭하게 국민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07년에 4개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관심을 정부에 갖도록 촉구하는 입장까지도 냈는데 네. 질병관리본부는 저 감염병이 아닌 것 같다고 반관을 했고 네. 그래서 2011년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용품하고 아까 의약품, 외품을 구분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이 제가 볼 때는 뭐 의료계에서 이 문제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네. 독성 물질이 이런 물질이 들어간 네. 그 생활용품은 네. 무조건
생활용품이지만은 네. 의료계에서 그 임상 실험을 하도록 해서 그걸 갖다 의무화시키고 네. 또 의료계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의무를 부여하는 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전문가 단체에서도 이번 일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물질에 대해서 정부 각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 의견을 더욱더 열심히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참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질병관리본부라는 게 뭐 무슨 일이 메르스가 생기거나 네, 이번에 뭐 옥시 사건 같은 게 생기면 네, 그런 데가 있구나 하고 아는데 네. 그건 뭐 하는 데입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우리가 가끔 미국 영화를 보면은 좀비 같은 그런 네, 아웃브레이크라는 예, 영화 아웃브레이크,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좀비라는 게 결국은 그 악성 바이러스가 퍼지는 네, 거죠. 네. 굉장히 이제 인간이 미치고 무섭게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모든 괴질과 전염병, 일반 의사가 관리할 수 없는 어떤 전 세계적인 질환 같은 것을 관리하는 곳이 CDC죠, 미국에. 그래서 CDC. 굉장히 예산이 방대하고 또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바로 군대하고 연결돼가지고 맞습니다. CDC에서 요구하면 군이 투입돼서 격리하고 맞습니다. 이러던데요. 네. 예. 그리고 CDC의 수장이 요구하는 일은 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죠. 예. 대통령도 그 말에 경청할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에 보면 예. 전 세계에 그 역병이 번져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그 CDC 역할 같은 게 예. 잘 나오고 있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의 CDC에 비해서는 국력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인력이나 예산에 있어가지고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에 반대는 안 하지만은 국민 건강과 국가 이미지,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이 무너지면 뭐 나라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미국 FDA나 CDC를 좀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아끼지 말고 좀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도 좋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큰 복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은 누가 의사분이 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은 의사분이 예방의학 하신 분이 하시죠. 하십니까? 예. 그 뭐 어느 급쯤 됩니까? 적어도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소신을 갖고 정권을 가지고 대처하고 이렇게 강하게 결정을 내리고 이러려면 이렇게 그 직급이 그래도 무슨 저 차관급 이상 장관급 정도 부서가 돼야 가능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한국은 직급이 낮으면 깔아뭉개버리잖아요. 뭐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차관급 정도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뭐 미국 정도의 권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월급도 좀 많이 줘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좀 우수한 인력이 좀 병원에 안 가고 거기 계시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 각종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들이 예. 뭐 새에서 사람으로 돼지에서 사람으로 서로 막 이렇게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들이요. 예. 예. 그러면 계속 이런 전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 보면 낙타에서 또 오고 가고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잡아내려 그러면 정말로 일반 병원의 의사분들 이상으로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분이 가셔야 안 됩니까?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이 의사 출신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이제 고위 간부직들이 이제 많이 낙마를 하셨죠. 예. 책임을 지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책임질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많이 낙마를 해서 우리 의료계에 있는 동료들이 질병관리본부에 가는 걸 더욱더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참 네. 희한한 게 말입니다. 네. 의사분들이 자기 병원을 하시거나 네, 뭐 학교에 계시고 이러면 굉장히 소신이 있는데 네, 네. 뭐 삼성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 가면 관료처럼 되고 네. 그러다가 의사분이 막 공무원이 되고 나면 네. 그때는 무슨 완전히 흐물흐물해지면서 제가 옛날에 그 의사분들하고 그 의료보험 추진 뭐 통합 관련 조직에 많이 이야기할 때 그때 각종 그 그런 조직들의 정부 관련 조직들의 장들을 보니까 네. 의사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의사분이 되니까 딱 바로 막 그 의사분이 공무원이 되니까 네. 거의 막 공무원처럼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그 산업공상에 기인한 것도 있는 걸로 생각돼요. 예. 제가 이제 옛날에 결혼식을 할 때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갔어요. 네. 저 장관님인데 네. 장관님이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자로서 사회에 봉사를 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기술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 소위 말하는 사대부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유교를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원래 이제 의료인이 옛날에 중인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의료대를 그 중인계로 예예예. 굉장히 이제 신분이 낮으니까 옛날에 또 뭐 과타도 통역하는 그랬고. 사람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글을 읽고 이렇게 인문학 쪽에 있는 분들이 제일 상층에 있고 뭔가 의료 쪽이나 이렇게 기술 쪽에 있는 분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은 뭐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쭉 깔려가지고 어떤 우리 의료에 관한 이런 의견을 좀 귀담아 듣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뭐 미국 옛날에 뭐 어떤 분이 뭐 저는 무슨 미국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라고 옛날 방송에서 그 댓글로 다는 걸 신경 쓰지 보였지만 마십시오. 우리가 댓글에 신경 쓰면 이 방송 못합니다. 그분 예. 그분 생각이고 우리는 예. 우리 말이 하는 거지. 아마 그분 말도 맞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뭐 인정할 건 다 그러시겠죠. 예. 인정하고 이제 반박할 건 반박했는데 저 미국의 좋은 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쭉 역사를 보시면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소련이 그랬죠. 예.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나 소련에서의 의사의 위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거긴 당원이 최고죠. 예. 그래서 뭐 완전히 우리 친척께서도 이제 북한에서 내과 의사를 하시는데 옛날에 사진을 교환할 때 제가 봤는데 옷이 너무나 형편없어요. 뭐 오히려 운전하시는 지위가 북한에서는 더 높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 반증하냐면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느냐 중시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크고 그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많고 그 나라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잘 살게 되었지만은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라도 이 의료계 전문단체의 말을 귀담아 듣고 국민 생명을 더 소중히 하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인류 선진국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의사분들 옛날에 의료보험 뭐 통합 개혁 운동을 할 때는 그냥 막걸리 소주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장관이 되고 한 분은 국회의원이 됐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만나서 이렇게 옛날 생각하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바로 막 어깨 힘이 쫙 들어가면서 그때는 공무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고위공무원이. 예. 근데 미국의 뉴올리안즈에서 그 얼마 전에 허리케인 네. 카트리나 사태 났을 때 예. 그 병원 하나가 완전히 물에 잠겨가. 그랬죠. 그래가 중환자들만 이제 고립이 돼버리고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떠나고 그래서 의료진이 남았는데 예. 나중에 그 이제 며칠 뒤에 네. 이제 구출반이 들어가니까 지하실에서 시체가 엄청 발견됐는데 네. A, B, C 등급을 매겨놨는데 네. 그 A라고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죽어가지고 나왔죠. 네. 그래서 네. 그 나중에 보니까 의사와 간호진 남아서 네. 있는 분들이 다 살릴 수 없으니까 네. 어떤 분은 살리고 어떤 분은 이제 죽이는 부분을 본인들의 양심적 의사로서의 판단으로 네. 그렇게 했다라고 알려져 가지고 사회에 충격을 줬지만 그분들이 재판에 부대했는데 네. 저는 무죄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잘 아시죠? 예, 예. 어쩔 수가 없죠.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의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웁니다. 예. 그 구급 응급의학 때 큰 대형 재난이 나면은 의사의 수와 의료 시설은 한계가 되어 예, 약도 그렇고.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네. 등급을 물론 굉장히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만은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 뭐 이 의사협회 네. 이 파워 세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국민들은 맨날 무슨 의료보험 수가 올리달라거나 뭐 의약분업 반대할 때만 모여서 데모하는 단체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서 네. 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 조금 공정한 시각에서 이렇게 제안도 좀 하고 예. 더 나아가서 이런 생활용품에 대한 이 독성 물질 포함된 문제들을 예. 아예 그냥 이 포지티브하게 해서 이런 물질이 포함된 부분은 무조건 예. 이 의료적인 어떤 임상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의사들 소견이다. 이런 입장도 조금 맞습니다. 하고 하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피해자와 정부 또 무슨 뭐 법조계가 전부 서로 니미락 일으키면서 네. 이 가게 되면 이것이 굉장한 사회적 손실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좀 고민이 됐었지만 그 신해철 사건에 그렇지. 대해서도 그리고 뭐 그 신해철 씨를 수술하신 분이 우리 같은 의사였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공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그때 입장을 이것은 수술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 인정을 예, 했었죠. 아주 잘하셨죠. 예,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의사협회나 전문가 단체가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해서는 벌써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뭐 그 예, 급진 교원 단체가 예, 자기들 이익만을 갖고 저러면서 실질적으로 뭐 한국의 이 교육제도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는 입을 다물어버리면서 네, 네.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의사협회에서도 뭐 제가 뭐 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니지만은 저는 뭐 대한홍보심장혈관의과 의사회장이 뭐 제가 또 건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보다 공정하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또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규제 완화가 항상 그 이렇게 많이 먹혀들고 있는데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요. 규제는 완화돼야 될 부분이 있고 아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아주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양심과 도덕성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가 좀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사실은 우리가 의사를 굉장히 욕을 하다가도 뭐 저도 압니다. 의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건. 또 자기 아들이나 딸은 또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고요. 또 뭐 이렇게 사위나 며느리는 또 의사를 보고 싶어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어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전문가 단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제가 또 본 드라마에 보는 전 세계에 또 이 질병이 다 퍼졌어요. 그쪽에서 방송하는 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의료 기술이 있거나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 계통은 다 모이라고 해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제일 일세에 나서시는 사람들이 군인과 의사거든요. 예, 뭐 의료진이죠, 다. 미국 그 호러 예. 드라마 워킹 데드 봐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좀 지금까지 불만 사항이 있더라도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많은 의료진들이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의사들은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있듯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비록 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가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기분 나쁘신 면이 있더라도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이 의사분들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위도 우리가 존중하고요. 또 그분들이 또 이권화되면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은 무조건 매도하는 부분보다 전문가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